이것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한국에만 인공지능 연구소를 세울까요? 일본 젊은이들이 자국 언어를 포기하고 한글을 배우는 충격적인 이유는 중국까지 한글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 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경악한 세종대왕의 비밀 설계도. 한 문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믿기 어려운 현실. 일본에서 8년 산 미국인이 직접 목격한 한글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충격적인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한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도쿄에서 8년째 살고 있는 미국인 마이클입니다. 처음엔 일본어 공부가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컴퓨터로 일본어 치는 게 악몽이었거든요. 일본인 동료가 가르쳐줬습니다. 마이클 씨, 먼저 영어 글자로 입력하세요. 저는 AI를 쳤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바로 사랑 애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본 글자가 뜨더라고요. 이제 띄어쓰기 키를 눌러서 한자로 바꾸세요. 띄어쓰기를 누르니까 수십 개의 한자가 나타났어요. 같은 발음인데 이렇게 많다니. 정말 복잡했습니다. 한 글자 입력하는데 최소한 3단계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1단계 영어 글자 입력, 2단계 일본 글자 변환, 3단계 원하는 한자 선택. 어느 날 동료와 문자를 주고받는데 저는 한글로 확인했어요 라고 3초 만에 쳤어요. 그런데 동료는 아직도 첫 번째 단어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일본어로 같은 말을 하려면 영어 글자를 치고 일본 글자로 바꾸고 다시 한자를 선택해야 했거든요. 저는 이미 답장까지 보낸 상태인데 말이에요. 이상하다. 뭔가 비효율적인데. 더 관찰해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저는 몇 초, 일본인은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한자가 나오면 더 심했어요. 어느 날 우울하다는 뜻의 어려운 한자를 써야 했는데 저라면 한글로 우울이라고 2초 만에 치겠죠. 동료는 영어 글자로 발음을 치는데 변환 후보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사전을 찾아서 정확한 읽기를 확인하고 나서야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발음을 정확히 알아야 입력할 수 있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일본어 입력은 단순히 글자를 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떠올리고 여러 후보 중에서 선택하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걸요. 반면 한글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치면 그대로 나와요. 우울하다를 치고 싶으면 소리나는 대로만 치면 끝이에요. 변환도 필요 없고 후보 선택도 필요 없고 발음 확인도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해봤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얼마나 큰 격차가 날까? 간단히 계산해봤어요. 제가 100글자 치는 시간에 일본어는 몇 글자나 칠 수 있을까요? 복잡한 변환 과정을 생각하면 아무리 숙련자라도 절반도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글자 치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불편함이 일본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동료와 친해지면서 일본의 전자 현실을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회사 회식에서 재밌는 대화를 들었어요. 50대 부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휴대폰만 만지고 있어.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왜 안 쓰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문자 하나 보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한자 변환하고 맞는 건지 확인하고 차라리 전화하는 게 빠르다고. 순간 이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80대 할아버지도 문자 채팅을 하시는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자 대화를 회피하는 이유를요. 언어 체계가 전자 격차를 만들고 있구나. 더 충격적인 건 행정 체계였어요. 미국은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일본은 지금도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해요. 어느 날 비자 연장 때문에 구청에 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 서류는 여기서 발급받고 저 서류는 저기서 받으세요. 한 곳에서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체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요. 2020년대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인터넷으로 5분이면 끝날 일을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하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신청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했어요. 미국이나 한국의 지원금 신청과 비교하면 정말 극명했죠. 휴대폰으로 몇 번 누르면 끝인데 일본은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고 몇 주를 기다려야 했어요. 회사 동료가 한탄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부럽다. 모든 게 전자로 연결되어 있잖아. 우리는 아직도 전송기 쓰고 있어. 정말 전송기였어요. 2023년에도 일본 회사들은 전송기로 문서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왜 전자 우편으로 안 하세요? 한자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문자 체계의 복잡성이 전자 전환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 세대는 어떨까요? 20대 직원과 이야기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저는 긴 문장은 거의 안 써요.
한자 변환이 너무 번거로워서요. 그럼 어떻게 대화해요? 표정 그림이나 짧은 단어로만요. 좋아, 고마워 이런 식으로. 일본 젊은이들의 문자 표현이 단순해지고 있었어요. 복잡한 한자 변환 때문에 풍부한 표현을 포기하는 거죠.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신조어가 매일 쏟아져 나오잖아요. 새로운 표현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고 바로 문자로 옮길 수 있어요. 일본에서 8년 살면서 느낀 건 이거였어요. 전자시대에는 언어가 곧 경쟁력이라는 것. 한글은 생각의 속도로 입력할 수 있지만 일본어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이 차이가 개인의 생산성부터 국가의 전자 경쟁력까지 모든 걸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현상을 목격하게 됐어요. 어느 날 회사 화장실에서 20대 직원 2명이 휴대폰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흘끗 봤는데 한글이었어요. 저거 한국어 아닌가? 호기심이 생겨서 나중에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까 한국어로 문자 하시는 거 봤는데 한국어 공부하세요? 아, 그거요? 한국어는 잘 모르는데 몇 개 단어는 써요. 훨씬 빠르거든요. 어떤 단어요? 진짜, 대박, 헐. 이런 거요. 일본어로 치려면 너무 복잡해서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자국 언어 대신 한글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이런 현상이 꽤 널리 퍼져 있더라고요. 일본 인터넷 게시판에 가보면 이런 글들을 볼 수 있어요. 진짜 키읔키읔키읔 대박이네 헐 뭐야 이거. 한글과 일본어가 뒤섞인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감탄사 부분에서 한글 사용이 두드러졌어요. 일본어로 진짜를 표현하려면 복잡한 한자 변환을 거쳐야 하는데 진짜는 1초면 끝이에요. 회사 후배가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감탄사가 정말 편해요. 놀랐을 때 헐이라고 치면 끝인데 일본어로는 복잡한 표현을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이 한글의 조합 원리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웃음 표현인 키읔키읔키읔을 어떻게 아셨어요? 한국 동영상 많이 보거든요. 많이 쓸수록 더 웃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유유는 뭔지 아세요? 눈물이요. 모양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들은 한글의 표음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었어요. 일본어에서는 감정 표현이 한정적입니다. 문자로 웃음을 표현하려면 복잡한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죠. 반면 한글은 키읔 하나로 웃음을 표현할 수 있고 개수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더 재밌는 건 이들만의 독특한 한글 사용법이었습니다. 진짜 맞아. 이런 식으로 한글과 일본어를 섞어 쓰더라고요. 왜 이렇게 섞어서 써요? 한글이 감정 표현엔 좋은데 복잡한 설명은 일본어가 편해서요. 정말 기발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각 언어의 장점만 골라서 쓰는 거죠. 회사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아들도 요즘 한글로 문자 보내요. 정말 빠르더라고요. 어떻게 배웠어요? 한국 게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혔대요. 게임에서 빠른 대화가 중요하니까요. 이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실시간 채팅처럼 빠른 반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글의 장점이 극대화된다는 걸요. 실제로 일본의 온라인 게임에서도 한글 사용이 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게임을 하는 일본 유저들은 한국어 감탄사를 자주 씁니다. 와, 헐, 대박, 진짜. 이런 단어들은 이미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거의 공용어가 됐어요. 놀라운 건 이들이 한글의 과학적 원리까지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한 20대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한글은 정말 신기해요. 보기만 해도 어떻게 읽는지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모양만 봐도 발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일본어는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원리만 알면 어떤 글자든 읽을 수 있어요. 이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건 한글이 단순히 빠른 입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체계라는 점이었어요. 특히 신세대들에게는 한글이 하나의 문화 기호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면 뭔가 쿨해 보여요.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었어요.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서 문화적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일본에서의 한글 열풍을 보면서 다른 나라는 어떨까 궁금해졌어요. 마침 중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어때? 어려워요. 특히 문자 입력이. 뭐가 어려운데? 중국어는 발음으로 입력하는데 변환이 너무 복잡해요. 친구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중국어로 안녕하세요를 치려면 영어 글자로 발음을 입력하고 후보에서 선택해야 해요. 그런데 같은 발음의 한자가 수십 개예요. 한글은 어때? 한글은 신기해요. 소리 나는 대로 치면 바로 안녕하세요가 나오잖아요. 변환이 필요 없어요. 중국어도 일본어와 비슷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영어 글자로 발음을 입력한 다음 한자로 변환하는 방식이죠. 한글로 학습을 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복잡해요.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한글이 인기예요. 정말요? 어떻게 쓰는데요? 주로 감정 표현이요. 키읔키읔키읔, 유유 같은 거. 중국어로는 이런 걸 표현하기 어려워요.
중국어로 웃음을 표현하려면 복잡한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글은 바로바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더 신기한 건 중국의 한글 연구가 활발하다는 점이었어요. 친구가 보여준 중국 논문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 표기법의 중국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게 뭐예요? 중국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한글이 음성 표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어의 성조를 한글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연구가 많아요? 네, 특히 언어학과에서 한글 연구가 활발해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인정받고 있거든요. 중국 인터넷도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한글 사용이 늘고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 드라마를 보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감탄사가 유행이었어요. 중국 친구들과 더 이야기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중국어 입력이 그렇게 불편해요? 네, 특히 채팅할 때요. 빠르게 대화하려면 간단한 단어만 써야 해요. 예를 들면요. 한 글자 단어들이요. 복잡한 표현은 입력이 너무 오래 걸려서 포기하게 돼요. 이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입력 시스템의 복잡성이 언어 사용 패턴까지 바꾸고 있다는 걸요. 반면 한글은 어떤가요? 놀이끼리 하다, 멍 때리다, 가뿐싸. 이런 복잡하고 창의적인 표현도 자유자재로 입력할 수 있어요. 친구가 부러워하더라고요. 한국어는 정말 자유로워요. 새로운 단어를 마음대로 만들어도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중국어는 안 돼요? 안 돼요. 새로운 표현을 한자로 만들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기존 단어만 계속 쓰게 되죠. 이런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건 문자 체계가 언어의 창조성과 표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어요. 한글은 음성 중심의 문자라서 새로운 소리, 새로운 표현을 자유롭게 문자로 옮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한자 기반 언어들은 기존 한자의 조합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중국 학자들이 한글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다니 미래를 내다본 것 같아요. 친구와의 대화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 음성 인식 기능 써봤어요? 네, 정말 신기해요. 한국어는 말하는 대로 바로 인식되는데 중국어는 자꾸 틀려요. 이 말을 듣고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휴대폰 음성 인식 기능을 켜고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어요. 바로 정확하게 인식됐습니다. 친구도 중국어로 인사말을 해봤는데 다른 한자로 인식되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말하는 대로 쓰고 쓰는 대로 읽는다는 점이라는 걸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이름이 뭐예요? 김민수입니다. 어떻게 써요? 이런 질문을 안 하죠. 김민수라고 말하면 소리나는 대로 쓰면 되니까요.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달라요. 같은 발음도 여러 가지 철자가 있으니까 확인해야 하는 거죠. 일본은 더 복잡해요. 같은 발음의 다른 한자가 수십 개니까 어떤 한자로 쓰는지 물어봐야 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글은 정말 단순합니다. 발음과 철자가 100% 일치해요. 이게 음성인식 시대에 엄청난 장점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사에서 음성인식 업무를 하는 개발자와 이야기해봤습니다. 한국어 음성인식이 다른 언어보다 정확해요? 네, 압도적으로 정확해요.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니까 오인식률이 현저히 낮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한국어는 95% 이상인데 영어나 일본어는 80%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놀라운 차이였어요. 더 자세히 물어보니 이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영어는 같은 발음에 다른 철자가 너무 많아요. 일본어는 더 복잡하고요. 하나의 한자가 여러 발음을 가지니까 인공지능이 맥락을 파악해야 해요. 한국어는 그런 게 없나요? 거의 없어요. 들리는 대로 쓰면 되니까 단순하죠. 이 대화를 통해 깨달은 건 한글이 인공지능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경험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휴대폰에 대고 말하면 바로 문자로 변환돼요. 오늘 회의 자료 준비해줘. 이렇게 말하면 바로 정확하게 인식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자 변환에서 자꾸 오류가 생겨요. 더 신기한 건 한국어의 조사 변화까지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점이에요. 이거를 이거에 이거이 이런 미세한 차이도 정확하게 구분해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글의 조합 원리 때문이에요. 각각 다른 조합이니까 음성 인식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반면 한자어는 같은 발음의 다른 한자들과 구분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음성 인식 개발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어 음성 인식 개발이 다른 언어보다 쉬워요? 네, 훨씬 쉬워요. 규칙이 명확하니까요. 한국어는 음성학적 규칙이 일정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500년 후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 이런 장점으로 발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음성 비서, 음성 검색이 일상화된 시대에는 이런 장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김철수한테 전화 걸어줘. 이렇게 말하면 바로 김철수가 검색되고 전화가 걸리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어떤 한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음성 인식의 정확도가 높다는 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업무 효율성, 접근성까지 모든 면에서 장점이 됩니다. 어느 날 한국의 인공지능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요즘 자연어 처리 작업 어때? 한국어가 정말 유리해요. 다른 언어에 비해 학습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왜 그런데요? 한글은 규칙이 명확하니까 인공지능이 패턴을 찾기 쉬워요. 이 말을 듣고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언어를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글은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장점이 있어요. 같은 글자는 항상 같은 소리예요. 반면 영어를 보세요. 같은 글자인데 발음이 계속 바뀌어요. 일본어는 더 복잡하죠. 한자 하나가 상황에 따라 발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요? 한국어 자연어 처리 모델은 1만 시간 학습으로 95% 정확도가 나오는데 일본어는 같은 정확도 내려면 5만 시간은 걸려요. 정말 놀라운 차이였어요. 더 흥미로운 건 한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글 때문이라는 점이었어요. 한글 기반 인공지능 모델이 다른 언어보다 개발하기 쉬워요? 네, 훨씬 쉬워요. 문법 규칙도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예외 사항도 적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번역 프로그램, 음성 인식 프로그램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라 한글이라는 언어적 기반 때문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다국어 인공지능 모델 개발할 때도 한글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한글이 가장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니까요. 한글로 먼저 모델을 만들고 다른 언어로 확장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이 인공지능 개발의 기준점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점이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전자문서 처리 속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같은 양의 문서를 처리하는데 한국이 일본보다 2-3배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자 입력 속도부터 시작해서 자동 번역, 음성 인식까지 모든 과정에서 한글이 유리하거든요. 실제로 경험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회의록을 음성으로 자동 생성하는 게 일상적이에요. 정확도도 높고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직접 타이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성 인식 정확도가 낮아서 결국 사람이 다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하거든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 엄청난 생산성 격차로 이어져요. 한국 직장인이 1시간에 처리할 일을 일본 직장인은 2시간에 처리하는 식이죠. 개인적으로도 느꼈어요. 한국에 출장 갔을 때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일본에서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아, 이게 언어의 힘이구나. 특히 요즘같이 원격 근무, 전자협업이 중요해진 시대에는 이런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져요. 화상회의에서 실시간 자막, 자동 번역, 음성 명령. 이런 기능들이 모두 언어의 전자적합성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거든요. 한국은 이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미래였어요.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고 가상 공간에서의 소통이 중요해질수록 언어의 전자적 효율성이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한글이 이 모든 면에서 최적화되어 있다는 건 한국이 미래 전자사회에서 엄청난 경쟁 우위를 가진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외국 기업들도 이런 점을 인정하고 있어요. 유명한 기업들이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글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21세기 첨단 기술의 기반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한국 친구와 대화하다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요즘 갓생이라는 말 써? 갓생? 뭐야 그게? 갓 같은 생활이라는 뜻이야. 완벽하고 멋진 하루를 보내는 거지. 정말 신기했어요. 두 단어를 합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죠. 이런 단어를 누가 만들어? 몰라. 인터넷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써. 그때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히 빠른 입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 창조가 자유롭다는 점이 진짜 장점이라는 걸요.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려면 기존 한자를 조합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한자 변환도 복잡하고요. 하지만 한글은 어떤가요? 멍 때리다, 홍꾸역, 치킨런, 워라벨. 이런 창의적인 표현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와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언어 창조력은 정말 놀라워요. 확신의 한타, 레어템, 킹받네. 이런 단어들이 생기는 순간 바로 문자로 옮겨져서 퍼져나가죠. 일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일본에서는 새로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져? 주로 영어를 일본식으로 바꾸거나 기존 한자 조합을 약간 변형하는 정도예요. 창의적인 표현은 안 만들어져. 만들고 싶어도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한자 변환이 복잡하니까 기존 단어만 쓰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웠어요. 언어의 자유로움이 사고의 자유로움을 제한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놀이끼리 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놀면서 일하는 것처럼 즐겁게 일한다는 뜻이죠. 이런 표현을 한자로 만들어 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한글로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치면 되니까요. 이런 언어적 자유로움이 한국 문화의 창의성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 K-팝, 웹툰, 이런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언어적 창의성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썸 탄다, 솔까말,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대사에 스며들어 있어요. 일본 드라마는 어떤가요? 비교적 정형화된 표현들이 많이 사용돼요. 새로운 표현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기존 표현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차이가 문화 콘텐츠의 생동감과 재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한국어에는 의성어, 의태어도 엄청나게 많아요. 팍팍, 촉촉, 몽글몽글, 보글보글. 이런 표현들을 문자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일본어에도 의성어, 의태어가 많지만 한자 변환 때문에 실제로 쓰기는 번거로워요. 한글은 훨씬 직관적이죠.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언어 사용의 자유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이런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보면 정말 창의적인 표현들이 넘쳐나요. 존맛, 핵인싸, 갓생살기. 이런 표현들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퍼져나가죠.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표현들이 많이 사용돼요.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도 문자 입력이 복잡해서 널리 퍼지기 어려운 거죠. 이런 언어적 제약이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다양한 하위 문화, 트렌드가 빠르게 생겨나고 사라져요. 각 문화마다 고유한 언어, 표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문자로 표현되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언어적 제약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결국 문자가 문화를 제한하는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우리말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문자를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요.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적는 문자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 문화를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언어학 교수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건 학계에서 공인된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첫째는 표음의 정확성이고 둘째는 조합의 체계성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문자는 한글이 유일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신기한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유네스코에서 문자가 없는 민족들에게 문자를 보급할 때 한글을 참고 모델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한글을 모델로 쓰는 거예요? 학습이 쉽고 어떤 언어에든 적용 가능하거든요. 다른 문자들은 특정 언어에 특화되어 있는데 한글은 범용성이 높아요.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한글 표기법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의 세계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네, 특히 전자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입력의 효율성, 음성 인식의 정확성. 이런 장점들이 미래에는 더욱 중요해질 거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이 단순히 우리만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외국인들의 한글에 대한 반응도 정말 흥미로워요. 미국에서 온 친구와 이야기했을 때 한글 배우기 어려워요? 전혀요. 영어보다 훨씬 쉬워요. 규칙이 명확하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영어는 예외가 너무 많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음이 다 달라요. 한글은 보면 바로 어떻게 읽는지 알 수 있어요. 독일에서 온 친구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에요. 마치 수학 공식 같아요. 수학 공식이요? 네, 규칙이 있잖아요. 독일어는 이런 체계성이 없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한글의 세계적 잠재력을 실감했어요. 특히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언어 학습의 효율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글은 다른 문자에 비해 학습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아요. 영어 알파벳은 26개지만 실제 발음 규칙은 수백 개예요. 일본어는 기본만 해도 수백 개, 중국어 한자는 기본만 3,000개 이상이고요. 하지만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한국어를 읽을 수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말 효율적인 거죠. 실제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한류의 영향도 있지만 한글 자체의 매력 때문이기도 해요. 한국 드라마 보다가 한글에 관심 생겼어요. 배워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어떤 점이 재밌어요? 글자 자체가 예뻐요. 그리고 조합하는 재미가 있어요. 레고 같달까요? 정말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한글을 레고에 비유하다니. 하지만 생각해보니 정말 비슷해요. 기본 조각들을 조합해서 무한히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한글의 매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 영상이 수만 개 나와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줄 몰랐어요. 세종대왕이 정말 천재였네요. 이런 댓글들이 가득해요. 특히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언어학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500년 전 한국의 왕이 만든 문자가 21세기에 와서 이렇게 주목받다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부터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 이게 한글 창제의 목표였잖아요. 21세기의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와 완전히 같은 개념이에요. 500년 전에 이미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설계를 한 거죠.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말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문자라는 목표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발상인지 알 수 있어요. 기존 문자들은 모두 특정 언어에 맞춰져 있었는데 세종대왕은 범용적인 문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글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표기할 수 있는 범용 문자가 됐어요. 이런 선견지명이 정말 놀랍죠. 요즘 젊은 세대들도 이런 점을 인정해요. 세종대왕 리스펙트.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한글로 빠르게 타이핑하면서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진심 어린 감사인 것 같아요. 특히 해외에서 살아보면 한글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돼요. 다른 언어들의 불편함을 직접 경험하니까요. 일본에서 8년 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아, 한글이 이렇게 편한 거였구나. 세종대왕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매일매일 들더라고요. 앞으로 전자시대가 더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더 보편화되고 음성인식이 더 정확해질수록 한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거예요.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미래 인류 문명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가능성을 500년 전에 열어주신 세종대왕께 정말 감사하죠. 세종대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글의 숨겨진 힘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일본에서 8년을 살면서 직접 경험한 언어의 차이,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격차. 한글은 단순히 빠른 입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음성인식, 인공지능, 문화창조, 국가 경쟁력, 모든 면에서 21세기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완벽한 문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내다본 미래가 바로 지금이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한글로 이 글을 읽고 계시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음에 휴대폰으로 빠르게 문자를 보낼 때, 음성인식으로 편리하게 검색할 때, 새로운 단어를 자유롭게 만들었을 때,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다 세종대왕 덕분이구나. 한글,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유산입니다. 외국인인 제가 봐도 이렇게 완벽한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세종대왕,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